다시 리스크 온 심리가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우려감은 하루 만에 대유럽 관세 철회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결국은 리스크 소멸로 이제 타코 트레이드에 베팅하는 수요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움직임 이제 앞으로 조정은 없고 이대로 5,000피로 도약할 것인가 오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같이 지켜보시죠. 프리마켓 시세부터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좋습니다. 간만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전체적으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인텔이 모두 다 날아오른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종가상으로 아쉽게 14만 9,500원 거래를 마쳤지만 오늘 다시 한번 15만 원 종가까지 안착을 욕심내고 있는 자리입니다. SK하이닉스도 3.6% 초반에는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78만 7,000원이라는 최고가를 전자보다 늦게 그리고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8일에 고점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해 지금 미국의 나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며 몸값이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양전하게 만든 주역인데요. 오늘도 7% 가면서 이제 현존하는 목표가 85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6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보죠. 알테오젠이 어제 급락 이후 일단은 2% 가깝게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 그친 급락일지 이제부터 진정세가 나오게 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증권사 시각 체크해보죠. 로봇도 분위기 좋고요.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으로 가볼 텐데요. 현대와 기아, 나란히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연계된 종목들 분위기 좋고요.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홀로 좀 답답했습니다. 현대건설도 결국은 플러스 전환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두빌 홀로 마이너스 3%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아직은 수급이 양매도로 나오는데 오늘 전환이 있을까요? 대국민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원전에 찬성하는 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두빌의 대장주 10만 원 도약 이어질지 체크해보시죠. 자, 다음으로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안에서도 거래가 많이 집중되는 쪽은 일단 로봇과 그리고 현대차와 아이들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거래 많이 집중되고 있고요. 소부장단도 대체적으로 약 강세입니다. 로봇에서는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기아, 모비스, 글로비스 다 좋고요. 지금 의료용 로봇과 관련해 리포트가 나온 큐렉소가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고 고영은 일본과 미국에 잇따라 뇌수술 로봇의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 전해지면서 5%의 급등. 에브리봇, TXR 로보틱스까지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로봇주 또 그 안에서의 주인공이 중요하겠네요. 주요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매크로적인 악재가 거치자 여기에서 가장 크게 웃었던 건 기술주 에너지 헬스케어였어요. 대유럽 관세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증시 앞으로 2배 간다라는 이야기 아주 화끈한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성장주에 다시 베팅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 전날 크게 흔들리면서 관세 우려에 움츠러들었던 기술주 쪽의 투심이 많이 살아났는데요. 일단 이쪽 두 군데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메모리 사이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업사이드가 더 열린 모습이었습니다.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수요가 너무나 강력하다라면서 샌디스크의 목표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 지금 샌디스크는 간밤에 10% 올랐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만 또 한번 82%, 1년간의 흐름은 1000% 넘게 올라가며 주가가 작년 딱 이맘때보다 10배 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억이 10억이 되는 그런 주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낸드의 강자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3사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최근에 실적 발표를 내놓으며 추가적으로 캐펙스를 긍정적으로 발표하는 이 TSMC와 맞물리면서 대만의 공장까지 인수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신고가이자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36% 올해 들어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이고요. S&P
S&P도 이제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감안해 봤을 때 확실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또 새롭게 튀어나오고 있는 강자가 바로 파운드리, 서버 CPU에서 인텔인데요. 실적 내일 발표됩니다. AI 서버용 칩이 수요가 폭증하면서 노트북 가격이 크게 오를 거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이런 CPU 가격 상승에 따라 내일 실적 매우 좋을 거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일 11% 간반 분위기고요. YTD로도 47% 올라오면서 AI의 주인공만큼 뒤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이 나온다면 CPU, 서버 시장의 호실적, 앞으로 우리 반도체 투톱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딱 작년 한 가을쯤에 발표됐던 실적이 매우 좋았을 때 하이닉스가 뒤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는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다소 좀 경쟁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영향까지도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죠. 4년 내 고점인 인텔까지 봤습니다. 낸드, 샌디스크의 고공행진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의 움직임에서 낸드 호황의 연결고리가 깊은 종목들, 소부장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출연자들이 이 최선 호주로 꼽고 있는 김태성 본부장님의 이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분위기 너무 좋고요. 저희 월요일마다 함께 백두희 메리츠증권 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을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로 가려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초에 소개해드린 샘CNS도 어제 드디어 불을 뿜어냈습니다. 핵심은 지금 세라믹 기판에 있어서 최적화되고 있는 HBM AI 시장 안에서 이 세라믹 기술과 관련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샘CNS가 낸드의 호황과 함께 뒤따라갈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낸드를 왜 봐야 하는지는 이제 AI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이번 CES에서 젠슨 황 CEO가 이야기한 ICMS 이 핵심이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이 디램이나 HBM으로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SSD, 고용량 SSD인 낸드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어가고 영업이익도 278억 원으로 요거 정정해 드릴게요. 각각 매출액은 5.6%, 영업이익은 6.9%로 기존보다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세라믹 기술과 관련된 샘CNS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막 7,000원까지 도달하면서 작년 11월 가을의 고점 8,500원을 넘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지만 리포트에 따르면 지금 TP 산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작은 종목입니다. 백두희 부장 의견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앞으로도 50%의 주가 상승 여력 있어 보입니다. 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거의 10,000원 도달입니다.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소부장 안에서 테크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제 급락했습니다. 소부장 안에서도 명확하게 가는 종목과 실망감이 큰 종목들, 옥석 가리기와 함께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일단 우리의 기대 시선은 하반기로 지연됐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은 가운데 실적 추정치를 낮춰 잡았고요. 핵심이 됐던 건 어제 급락을 불러일으켰던 상반기 안에 두 번째 고객 사양으로 이 큐브 프로버 납품이 지연됐다라는 게 악재였습니다. 예상 대비 고객사의 HBM4 수율이 너무 높았다. 탑재는 하반기로 지연된 상황.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납품되면 이 추정치 자체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부분 물량 하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가? 일단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나 고객사 확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PER 지금 주가 28배고요. 후공정 장비단에서 봤을 때 평균 25배. 여기서 멀티플 상향 조정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두 가지 조건 부합해야 합니다.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공급사 물량 확대, 하반기에 통과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지 여부를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호가로 들어오네요. 2% 상승하면서 일단 프리마켓 시세도 호가상으로도 일부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략 잠시 후에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죠.
반도체 투심에 불지필 수 있는 젠슨 후앙 CEO의 다보스 포럼에서의 말말말 모아드렸습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AI 팩토리의 핵심 파트너다. 한 번 더 3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멘트가 나왔고요. AI 열풍 거품 아니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 인프라 구축에는 수천조 원이 더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내러티브에 힘을 싣는 멘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원전입니다.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좀 바뀝니다. 처음 시작된 건 이 여야 합의를 이뤄냈던 작년 연초 윤 정부 때 원전과 관련돼서 여야는 다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재검토하자라는 내용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고요. 그렇다면 재검토를 통해서 이 여야가 합의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서 대국민 정책과 토론회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까지 이뤄진 겁니다. 그 결과가 원전이 한국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90%로 나왔고요. 지금 신규 원전 건설 찬성은 60%로 확인이 되며 이 과반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정권마다 정책이 뒤집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멘트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 추진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미국 중심으로 유럽도 신규 원전 건설 붐 이어지고 있고요. 일본 딱 어제 후쿠시마 원전 15년 만에 6호기가 재가동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원전은 다 같이 달려가는가, 그 안에서 속도전이 이어지게 된다면 종목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핵심인데 최근 치고 올라오고 있는 한국전력 유틸리티 안에 강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지금 다시 봐야 된다. 이제는 시작 단계다. 82,000원까지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오늘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사상 최고치 행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그리고 중소형주 안에서는 우리 기술이 5거래 연속적으로 올랐는데 어제 외국인 수급까지 유입됐더라고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수급 일부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주 가시고 결국은 대강자로 가는가? 기존 정통 강자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리포트가 업데이트가 되진 않지만 1월 20일 장중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어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알테오젠 프리마켓에서 소폭 반등하는데 회복세 나올 수 있을까요? 어제 신한투자증권 57만 원으로 목표 주가 기존 대비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허 리스크 해소가 됐는데 결국은 핵심이 됐던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그 계약 안에서 로열티가 4에서 5%를 기대했다면 2%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당장 계약 규모가 명확해짐에 따라 현금 유입 규모가 크게 줄어들 거다. 실적 추정치 변경하면서 목표 주가를 신한은 57만 원, 하나는 58만 원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그로 인해 섹터 전반에 걸친 급락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개별 기업의 파이프라인에 집중하면서 지금은 사야 할 때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리 옮겨서 구체적인 전략 들어갑니다. 네, 시장 출발까지 6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피 5천 넘어갈 것 같아요. 2.5%의 지수 급등이 예상되며 5,033선에서 출발 대기하고요. 코스닥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우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SK증권 경인지점 차장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대표님. 와, 5,000피 오늘 달성하나요? 이렇게 돌파하고 안착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반도체가 견인하게 되는 것일까? 일단 5,000피를 달성한다면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3사가 견인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죠? 전차군단이겠죠. 전차군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5만 원 돌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15만 원 돌파, 안차,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전에, 그리고 일단 이 유럽의 관세 철폐 흐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저께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에서 한 6, 7%대의 저점을 형성한 게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뭐 실적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별로 없을 걸로 보이고 29일이겠죠. 삼성전자 또 이 세부 부분 실적 발표도 있는데, 당장은 내일 인텔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주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SK하이닉스가 1월 8일 이후에 횡보 구간을 많이 거쳤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에 대해서도 일단 트럼프 타코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니 100% 관세에 대한 영향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일단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지금보다 10%대 이상까지의 주가 반등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차군단이 이끌었고 여기서 전차군단에 조금 더 집중하는 흐름도 유효하다. 이재규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5,030, 네. 1,000피. 5,000피. 이거 5,000피. 너무 설레서 어떻게 네. 질문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핵심 전략이 뭘까요? 일단 뭐 5,000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굉장히 큰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라는 트렌드 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두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뭐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쪽, 스토리지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글로벌 시장에서 1위, 2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외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잘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뭐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폭이 얕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추가 신규 매수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추후에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도 좀 따라붙을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라오게 되면 뭐 단기적인 상승폭이 좀 크긴 하지만 눌림이 나왔을 땐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견조하다 보니까 네. 종합주가지수는 우리가 5,000포인트 돌파를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조정시마다 만약에 비중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늘리게 된다면 지금은 변수 없고 위쪽으로 더 두 분 다 보시는 거거든요. 전차군단 제외하고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예상 순위로 봤을 때 원전도 치고 올라와요. 이재규 차장님. 네. 두빌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국전력 이쪽에 조금 밀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원전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뤄지는 건지, 오늘 두빌이 달려간다면 결국은 강제 움직임으로 10만 원 돌파까지 예상이 가능한 건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0만 원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원전 쪽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정책적인 선회 과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해외 쪽에서도 계속해서 탈탈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집중이 된다면 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지금 시세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7% 급등 움직임 예상되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현대글로비스가 11%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아도 급등, SL도 10%의 급등 움직임, 현대위아 4%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또 6.4%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자동차 부품단까지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지면서 5,022선에서의 지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인가 봅니다. 시가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보죠.